월간화제 8월 살충제 계란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한번 얘기를 나눠보고 싶었어요. 8월 초부터 지금 오늘이 8월 23일인데 계란이 완전 요즘에 핫 이슈예요. 뭐 계속해서 검색어에 살충제 계란에 대한 것들이 뜨고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한번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걸 준비하기 위해서 이제 이게 뉴스이기 때문에 사실 블로그 글보다는 기사를 정말 많이 읽었어요. 그래서 기사를 거의 한 40개에서 50개의 기사를 인쇄를 해서 다 읽어보고 정리를 해서 여러분들한테 가져왔습니다. 자, 계란 보이시죠? 여러분들이 어떤 반찬을 좋아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주부인 제가 밥상에 가장 편하게 만만하게 자주 올리는 반찬이 바로 계란이에요. 우선 조리하기도 상당히 편하고 영양가 면에서도 상당히 좋잖아요. 완전 식품이라고 하죠. 계란 보고. 근데 최근에 달걀값이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뭐 한 판에 9,000원, 뭐 싸야 7,900원 정도? 이 정도. 그러니까 그게 좀 부담이 되긴 했었는데 뭐 계산해보면 한 개에 300원 정도밖에 안 하기 때문에 뭐 까짓 거 사 먹고 말지 하면서 먹게 되더라고요. 몸에도 좋으니까. 그리고 뭐 매번 고기를 사서 불판에다 구워 먹고 이것도 되게 번거로운 일이기 때문에 사실 계란만큼 쉽게 단백질을 섭취하기 좋은 게 없는 것 같아요. 이렇게 비싸져 버린 달걀 값에 억지로 익숙해져 가고 있었는데 2014년 8월 14일에 국내에 소비자들을 불안에 떨게 만든 일이 발생을 합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뒤에서 설명을 다시 드리도록 할게요. 일단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우리나라에 살충제 계란이 유통이 돼서요. 실제로 여러분들이 드셨을 수도 있어요. 아마 먹었을걸? 나도 오늘 먹은 것 같아, 느낌이. 이게 아마 지금 식탁에 올랐다는 게 핫 이슈겠죠. 자, 살충제 계란이 무엇일까요? 제가 살충제 계란이란 단어를 언급을 했는데 살충제 계란이라는 건요. 피프로닐, 비펜트린이라는 맹독성 물질에 오염된 계란을 뜻합니다. 자, 위에가 피프로닐, 밑에가 비펜트린이에요. 이름이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두 가지의 공통점은 뭐냐면 유럽에서 이미 이 두 가지 물질을 발암물질로 분류했다는 사실이에요. 둘 다 일단 발암물질입니다. 자, 피프로닐이라는 거는 개나 고양이의 벼룩 진드기를 없애는 살충제예요. 그래서 어떤 방법으로 없애냐면 그 벌레들 있잖아요. 곤충들의 중추신경계를 손상을 시켜서 신경과 근육을 과도하게 흥분시켜요. 그래서 결국에는 제풀에 꺾여 죽게 만드는 그런 아주 무서운 물질입니다. 여러분들 혹시 집에서 바퀴벌레 죽이실 때 이렇게 짜놓는 약 아시죠? 맥스포스겔이라고 있어요. 저희 집도 그걸 사용하는데 그거의 주된 성분이 바로 피프로닐이라고 합니다. 근데 만약에 이걸 이제 사람이 섭취하잖아요. 그러면 구토와 어지러움 등의 증상을 보이게 되고 이걸 계속 복용을 하게 되면 신장, 간, 그리고 심하면 갑상선이 망가질 수도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 성분을 사람이 직접 섭취하는 닭이나 돼지에 사용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워낙에 이게 광범위하게 많이 사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뭐 솔직히 닭 우리에 직접적으로 살포하지 않더라도 다른 경로로 닭의 체내에 흡수될 가능성은 충분히 있겠죠. 자, 요 밑에 있는 거는 비펜트린이에요. 이 비펜트린은 닭에 기생하고 있는 진드기를 없애는 살충제예요. 자, 아까 전에 이 위에 있었던 피프로닐 같은 경우에는 아예 사용이 금지된 그 물질이고요. 밑에 있는 비펜트린은 사용 그 허용 기준치가 있는 살충제라고 보시면 돼요. 사용은 해도 되는 거죠. 닭진드기 박멸용으로 쓰이는 살충제의 일종으로 사용 자체가 금지되어 있지는 않지만 미국 환경보호청에서 발암물질로 분류하고 있는 물질입니다. 과다하게 노출이 되었을 때 두통, 울렁거림, 구토, 복통이 일어나고요. 만성 노출 시에는 가슴 통증이나 기침, 호흡곤란 등이 올 수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간단히 말해서 피프로닐은 아예 사용할 수 없고 비펜트린은 허용 기준치가 있는 살충제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런데요, 살충제에 오염된 계란은 사실 튀기든 삶든 익히든 어떤 경우에도 먹어서는 안 돼요. 아시죠? 살충제 있는 거 아는데 누가 먹겠어요? 다음 사진 보여드릴게요. 자, 이거는 살충제 오염 달걀이 어떻게 해서 지금 처음에 발발이 됐는지 사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살충제 달걀이 처음 발견이 된 곳은요, 벨기에, 네덜란드 등 유럽의 일부 국가였어요. 이게 아마 7월 말에서 8월 초 정도였던 것 같아요.
이 국가에서 유통된 달걀에서요, 살충제 맹독성 물질인 피프로닐 성분이 검출됐어요. 아까 뭐라 그랬어요? 피프로닐은 사용하면 안 되는 물질이었어. 근데 이게 발견이 된 거야. 그리고 이것들이 곧 독일과 영국에서 유통이 되었다는 사실이 밝혀졌어요. 근데 더 논란이 됐던 건 뭐냐면 벨기에에 있는 식품안전 당국이 이미 지난 6월 초에 살충제에 오염된 계란이 유통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다른 국가에 알리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이것 때문에 각국에서 막 항의 전화를 하고 난리가 났었대요. 뭐라고 밝혔냐면 얘네가 우리는 6월 초부터 가금류에서 피프로닐 문제가 있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밝힌 거예요. 이 사태로 인해서 두 나라에서 수사가 시작됩니다. 벨기에와 네덜란드에서. 그리고 네덜란드의 약 180곳의 양계 농가가 일시 폐쇄되었고요. 암탉 30만 두가 살처분됐어요. 다 죽인 거예요. 그리고 프랑스, 독일, 영국 등 유럽 각국은 수백만 개에 이르는 달걀 회수 조치를 내렸습니다. 우리 먹는 그 편의점에 파는 와플 있어요. 그런 것들도 안 팔았대요, 우리나라에서. 그래서 없었나, 최근에? 아무튼 슈퍼마켓들은 네덜란드와 벨기에산 계란들을 대규모로 폐기 처분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네덜란드는요, 유럽 최대의 계란 또는 계란 가공식품 수출국이에요. 그래서 연간 계란을 약 100억 개를 생산하고요. 65%는 해외로 수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네덜란드와 벨기에에서 시작된 살충제 계란 파동은요, 프랑스, 독일, 루마니아, 덴마크, 영국 등 여러 국가를 덮쳐버렸어요. 그리고 유럽과 한참 떨어져 있는 아시아까지, 홍콩에서도 오염된 달걀이 발견되었습니다. 일파만파 퍼지는 사태에 대한민국 국민들도 우리 먹는 건 괜찮나? 이거 우리 애기 먹여도 되나? 걱정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요, 우리 국민들이 우려했던 일이 실제로 벌어집니다. 자, 여러분, 안타까운 사건입니다. 2017년 8월 14일, 여러분 오늘이 8월 23일이고요. 지금 열흘도 안 됐어요. 이날 대한민국 농식품부가 국내 친환경 산란계 농장을 대상으로 일제 잔류 농약 검사를 실시하던 중에 경기도 남양주시에 소재하고 있는 산란계 농가 한 곳에서 피프로닐을 검출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피프로닐은 닭에 사용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어서 광주시의 농가 한 곳에서 기준치를 초과하는 비펜트린, 이것을 검출하게 된 거예요. 남양주 농장 같은 경우에는 닭에게 쓰면 안 되는 살충제를 얼마나 썼는지 아세요? 이거는, 그러니까 이 피프로닐 같은 경우에는 개나 고양이한테 사용을 하는데, 개나 고양이한테 사용하는 거에 1.8배를 사용한 거야. 닭한테. 사용하면 안 되는 닭한테 사용해도 되는 동물의 1.8배를 사용한 거야. 그리고 광주시에서 사용한 비펜트린의 경우에는 기준치보다 1.5배가량 많이 사용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두 농장의 규모를 살펴보면요, 남양주시 농가가 총 8만 마리의 닭을 이렇게 사육하고 있고요. 광주시 같은 경우에는 총 6만 마리의 가금류를 사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농장의 하루 생산량만 평균 2만 개 정도라고 해요. 엄청나죠? 결국에 관계 기관들은 합동 긴급대책회의를 열었고요. 농식품부는 15일 자정 0시부터 모든 농장의 계란을 출하 중지시키고 3,000수 이상 산란계를 사육하는 모든 상업농장을 대상으로 3일 이내에 전수검사를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경기도 동물위생시험소 직원들이 농장에서 계란을 회수해요. 그래서 그걸 대상으로 살충제가 있나 없나를 성분을 검사를 해요. 그래서 뭐 살충제가 있으면 뭐 처분을 하던지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 15일부터요, 대형 마트들도 예방을 하자, 뭐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예방하는 차원에서 정보조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모든 계란 판매를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자, 그리고 8월 21일 농식품부에서요, 국내 살충제 계란 생산 농가가 최종 52곳으로 집계되었어요. 8월 21일이에요. 엊그저께. 그리고 31곳이요. 그 여러분들 52곳, 그러니까 52곳이 살충제 계란 농가예요. 근데 그 중에 31곳이 친환경 농가래요. 친환경 농가. 이렇게 발표가 됐어요. 정부는 부적합 농장 판정을 받은 49곳의 계란 451만 개를 압류했고요. 농가로 반품된 243만 개는 폐기했다고 밝혔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살충제 계란이 이번이 처음일까요? 이런 이야기가 처음 나왔을까? 자료 조사를 하면서 제가 많은 기사를 읽었어요. 그래서 기사를 어떻게 읽었냐면 가장 오래된 순으로 정렬을 했어요. 그래서 막 읽고 있는데 생각 없이 읽었어. 살충제 계란 기사를 막 읽었는데 작성 날짜가 언젠지 알아? 작성 날짜가 2016년 8월인 거야. 여러분, 지금이 2017년 8월인데 2016년 8월에 살충제 계란에 대한 기사가 있는 거야. 진짜 소름 돋았어. 이미 유럽에서 이번에 이 사태가 터지기 전에 우리나라에서 한 해 전에, 1년 전에 살충제 성분이 닭의 체내에 흡수되었을 것이며 그로 인해 계란이 오염되었을 것이다 라는 가능성이 이미 1년 전에 제기가 됐던 거예요. 와우. 작년도 기사 내용을 읽어드릴게요. 자, 작년도 기사 내용에 이렇게 나와요. 국내 산란닭 사육 농가들이 닭에 기생하는 진드기를 제거하기 위해 맹독성 살충제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관련해 관리감독 당국인 농식품부는 이런 위험성을 알면서도 국내에서 생산된 계란에 대해 잔류물질 검사를 하지 않았으며 사실상 방치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게 작년도 기사예요. 그때 시기도 8월이었습니다. 여름이었어요. 이미 2016년의 기사에서도요, 뭐라고 했냐? 그동안 방치했다. 그러면 2016년 이전부터 방치한 거죠. 이렇게 기록했어요. 그리고 CBS 노컷뉴스가 닭 진드기 살충제 문제와 관련해서 취재를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그제서야 대한양계협회 홈페이지를 통해서 살충제 목록 그리고 사용 시 주의사항에 대해서 뒤늦게 보여주기식으로 게재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대요. 그렇지 않아도 최근에 양계협회하고 산란계 농장주, 수의사 등이 참여하는 대책회의를 열었어요. 검역본부에서 산란닭 사육농가를 대상으로 탐색조사도 하고 있습니다. 살충제가 계란에 잔류하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최근에 검사도 들어갔어요. 이렇게 말했대요. 과연 자발적일까요? 이때요, 탐색조사라는 걸 실시합니다, 여러분. 탐색조사라는 거의 뜻을 간단하게 알려드리면, 사안이 발생할 경우, 그러니까 어떤 일이 터지고 나서 진행하는 임시검사, 이게 탐색조사예요. 자, 이때 이 탐색조사를 실시했는데요. 검역본부를 통해서 2016년 6월, 7월 2달에 걸쳐서 진행이 돼요. 자, 그 과정을 보면요. 여러분들 이때 탐색조사를 어떻게 했는지 보세요. 진짜 어이없어. 어이상실. 이때 탐색조사를 어떻게 했는지 알아? 전국의 도계장을 11곳을 뽑아요. 전국에서 11곳. 그리고 산란닭을 사용하는 농가 10곳을 뽑아요. 그럼 총 21곳이죠. 그 21곳을 무작위로 선정을 해가지고 거기서 2마리씩 시료를 채취해서 진행을 했대요. 여러분, 전국에 사육농가가 얼마나 많은지 알아요. 근데 고작 10곳을 선정해서 진행을 했다는 거예요. 전국 산란계 사육농가의 고작 2%밖에 안 되는 샘플을 가지고 자기들이 그게 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요, 2016년 검사를 실시했던 성분이 뭐였냐면 트리클로폰이라는 성분이었어요. 사실 우리나라에서 트리클로폰 잔류 검사에서 닭은 제외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까지 단 한 번도 트리클로폰에 대한 검사를 닭을 대상으로 시행한 적은 없었어요.
검역본부에서는요, 검사 결과 트리클로폰이 검출되지 않았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이런 조사에 대해서요, 노컷뉴스가 당시에 딱 꼬집었던 부분이 있었어요. 근데 이게 진짜 완전 팩트 폭격이야. 뭐라고 꼬집었냐면, 트리클로폰 성분이 검출되지 않았던 거는, 일단은 검역본부에서는 트리클로폰이 검출되지 않았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트리클로폰이 검출이 안 됐던 거는 이 살충제를 닭에다가 직접 뿌리지 않고 소독 차원에서 빈 축사에 살포했기 때문에 검출이 안 됐을 수도 있는 거 아니냐. 응? 그리고 더 문제는 뭐냐면, 맹독성에 승인되지 않은 살충제를 닭에다가 직접 살포를 만약에 했을 경우도 있지 않겠냐. 니네 봤냐. 그리고 잔류물질 검출 가능성이 높아진다, 직접 살포를 하면. 근데 검역본부가 이런 경우의 수를 감안했냐 이거야. 너희들은 지금 너희들의 기준을 가지고 있는 트리클로폰만 가지고 검사를 해서 지금 없다고 하지만, 니네가 어떻게 알아? 그거 말고 더 맹독성을 불법으로 사용해서 닭들한테 뿌렸을지 너네가 봤어? 그 경우의 수는 생각해 봤어? 이렇게 꼬집은 거예요. 근데 이게 진짜 이루어지잖아. 여기서 말하는 미승인 살충제라는 게 바로 이번에 발견된 피프로닐일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피프로닐이요, 승인되지 않은 살충제예요. 사용할 수 없는 거거든요. 노컷뉴스가 2016년에 지적했던 게 이런 부분이었어요. 자, 그렇다면 닭에게 맹독성 살충제를 뿌리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일반적으로 야생 상태에서 자라는 닭은요, 땅을 파서 몸을 비비거나 발로 모래를 뿌리는 동작, 일명 흙 목욕을 반복해요. 그래서 뭐 진드기가 있거나 그러면 뭐 이렇게 땅에다가 몸을 비벼서 그걸 좀 없애거나 죽이거나 이렇게 하나 봐요. 이게 닭의 생존 본능이래요. 자, 그런데요, 그럼 이거는 언제 가능하겠어요? 닭들이 좀 자유롭게 마당에서 놀 수 있을 때, 그럴 때 가능하잖아요. 근데 현재 우리나라 산란개 농장은 다 이런 식이에요, 여러분들. 얘네들이 산란개거든요. 산란개라는 게 뭐냐면 그냥 알을 낳기 위한 용도로 있는 닭들이 산란개예요. 그래서 이 좁은 케이지에 갇혀가지고 평생 알만 낳다가 죽는 거예요, 얘네들은.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면 진드기가 몸에 붙어도 이거를 자기들이 제거를 할 수가 없는 거야. 그리고 상당히 좁은 공간에 붙어있기 때문에 이 한 마리한테 진드기가 생기면 이게 여기로 옮겨가는 거야. 그래서 농장에 있는 모든 닭들이 다 진드기에 감염이 되는 거야. 이게 오죽하면 여러분, 그 양계장 안에 있는 그 전구 있죠? 거기에도 진드기가 붙어있대요. 근데 이렇게 닭들한테 진드기가 옮겨붙으면 얘네들이 이거를 떼어내고 싶은데 할 수가 없잖아. 할 수가 없으니까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는데요. 이 닭들도 다 아는 거야. 여러분들 생각해봐. 몸에서 계속 벌레가 기어다니는데 누가 나를 묶어놓고 못 끌게 만들어. 그리고 계속 먹이고 알만 낳으라고 해. 미치겠죠. 닭도 똑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진드기의 번식력이 어마어마해지고, 사육 농장주들은 어쩔 수 없이 살충제를 사용해서 닭에 기생하는 진드기나 벌레를 제거하는 거예요. 그런데 나라에서 이렇게 좀 규정하고 있는 살충제를 뿌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가축에다가 직접 뿌리는 게 아니라 가축들을 이제 축사에서 다 밖으로 내보내요. 내보내서 그 빈 축사나 주변에다가 가급적 농도를 낮게 해서 저농도로 약제를 살포해라, 이제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점은 일부 사육 농가들, 아니 거의 대부분일 거야, 그런 농가들이 이런 규정을 지키지 않고요, 독성이 강한 미승인 살충제를 닭에다 직접 뿌린다는 것에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한 농장주가요, 이렇게 말합니다. 닭 진드기 번식력이 너무 좋아요. 그래서 축사에다가 소독하는 수준으로는 절대 잡을 수가 없어요. 전구에도 진드기가 붙어있을 정도라니까요. 그래서 닭 몸에 직접 뿌리지 않으면 얘네가 죽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법을 사용하는 거예요. 이렇게 전했어요. 자, 그리고 농식품부 관계자는요, 이렇게 말했어요. 진드기와 벌레들이요, 살충제에 대한 내성이 상당히 강합니다. 그러면서 허가된 약제품의 효과가 떨어지기 때문에 계속해서 독성이 강한 미승인 약품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리고 실제로 한 농장주도요, 진드기에 내성이 생겨서 살포주기, 예를 들면 뭐 평소에는 2개월에 한 번씩만 살포하면 되는데 나중에는 이게 되게 짧아진대요, 주기가. 독성도 세지고. 근데 봐요.
농식품부에서 이런 말을 했다는 건 뭐야? 이미 이 문제에 대해서 인지하고 있었다는 거야. 더 강한 뭐 미승인 살충제를 사용한다. 이걸 알고 있었다는 거거든. 최근에 이 사건이 발생하고 나서야 뒤늦게 검사를 실시를 한 것입니다. 2017년 현재는요, 책임을 떠넘기고 있습니다. 2017년 8월에 발생한 이 사태에 대해서 식약처와 방역 당국에서는요, 농가들이 관련 규정을 안 지켜서 그럽니다. 닭한테 왜 직접 살충제를 뿌렸을까요? 이렇게 원인을 돌리고 있어요. 그런데 농장 관계자들도 할 말은 있습니다. 아니, 사정 모르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케이지에서 닭들을 키우는데 진드기가 어떻게 안 발생해요? 그거 어떻게 할 수 없어요. 근데 얘네가 내성이 강해지니까 저희가 웬만한 약으로는 이걸 어떻게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규정대로 하는 게 의미가 없습니다. 이런 입장이에요. 각자의 입장은 있어요. 국가에서는요, 닭에 사용하라고 허가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요, 그 농약에 대한 기준 자체를 만들어 놓지 않아요.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당연해요. 기준이 없는 게 당연할 수 있어. 허가하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허가가 있으면 불법이 있는 거잖아요. 그쵸? 모든 게 그렇잖아. 우리 사는 세상이 그렇잖아요. 모든 게 다 합법적으로 허가된 것만 가지고 돌아갑니까? 그러지 않잖아요. 2016년에 이 문제가 제기가 됐을 때 허가된 살충제 이외에도 불법적으로 사용되었을 만한 다른 살충제가 있지 않을까? 이런 거에 대해서 조사를 해서 검사를 했었더라면 피프로닐의 존재에 대해서 좀 더 미리 알고 대처할 수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가 2017년 8월에 이 사태가 생기기 전까지요, 피프로닐로 오염된 달걀을요, 얼마나 많이 섭취했는지 아무도 몰라요. 여러분들도 먹었을 거예요. 분명히. 작년에 2016년에 제기된 것뿐만 아니라 올해에도요, 경고가 있었어요. 올해에도. 그러니까 2번의 경고를 받은 거야, 이미. 올해 4월, 좀 정신이 없었죠, 우리나라가 전체적으로. 올해 4월이 그렇긴 했어요. 소비자연맹은요, 양계 농가의 61%가 닭 진드기 감염과 관련해서 농약을 사용했다라는 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당국에 치밀하게 관리 좀 해주십시오 라고 요구를 합니다. 그런데 정부는요, 국내에서 피프로닐 성분이 검출된 적이 없다라고 방심했어요. 그리고 결국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뒤늦게 전수조사와 예방교육에 나선다고는 했지만 이미 물은 엎질러졌어요. 농식품부도 이제야 일을 하는 척하면서 이렇게 말해요. 저희가 24시간 모니터링을 하겠습니다. 소비자나 생산자한테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시키겠습니다. 재발 방지 대책도 마련하겠습니다. 라고는 했어요. 근데 얘네가 이 문제를 알게 된 건 이번이 아니고 훨씬 이전이었죠. 작년이었죠. 계속 이렇게 넘겼던 거야, 그동안. 여러분들 몰라요. 우리가 태어났을 때부터 지금까지 살충제를 먹었을 수도 있는 거예요, 솔직히. 이번에 터진 걸 수도 있어. 자, 8월 21일에 살충제 계란 농가가 최종 52곳으로 집계되어 발표되었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인 8월 22일, 그러니까 살충제 계란 농가가 몇 곳이다라고 발표되고 그 바로 다음 날 식약처랑 농식품부에서 이렇게 말해요. 살충제 5종은 음식을 통해 섭취해도 한 달이 지나면 몸 밖으로 배출됩니다. 그리고 급성 독성이 있는 피프로닐의 경우에는요, 최대 검출치 계란을 하루에 26개씩 먹어도 건강에 이상이 없습니다. 라는 발표를 내놓았습니다. 하지만 제때 대처하지 못한 이들의 발표에 대해서 국민들이 그걸 믿고 계란을 먹을까요? 다시 살까, 우리가? 나는 이게 2016년 전에 그렇게 생각 안 하거든요. 거의 이거는 원래 우리나라에 양계 농가가 있는 역사 이래 계속 이랬을 수도 있다는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해요. 자, 이제 슬슬 엔딩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8월 21일 살충제 계란 사태와 관련해서 경기 포천경찰서는요, 닭에 사용할 수 없는 피프로닐 살충제를 당국에 허가 없이 만들어 산란계 농가 5곳에 공급했던 동물약품 업체를 압수수색했고요. 지난 6월 중국에서 들여온 피프로닐 50kg을 물 400리터에 희석을 해서 제조를 해서 농가 5곳에 판매한
동물약품업체 대표 소모 씨를 약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고요. 수사 중입니다. 제가 봤을 때 이 소모 씨가 꽤 오랜 시간 동안 피프로니를 팔면서 돈을 벌지 않았을까? 많이 벌지 않았을까 싶어요. 여러분 혹시 그거 아시죠? 난각 코드 아세요? 이렇게 계란에 이렇게 뭐 저희 집 같은 경우는 14한스 뭐 이렇게 써 있거든요. 난각 코드 같은 거 써 있잖아요. 그나마 국민이 안전한 달걀을 먹을 수 안전한 달걀을 먹기 위해서 우리가 뭔가 식별할 수 있는 게 사실 난각 코드예요. 그래서 뭐 한때 난각 코드에 뭐라고 써 있는 건 드시지 마세요 막 이런 거 있었잖아. 그래서 막 그거 보고 그랬거든. 근데 여러분들 이 난각 코드도요, 업자들이 마음대로 조작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 사실이 밝혀졌어요. 근데요, 이 난각 코드를 마음대로 조작할 수 있다, 그리고 그동안 조작해 왔었다라는 사실은요, 정부랑 소비자만 몰랐어요. 정부는 알면서도 쉬쉬했을 수도 있겠죠? 소비자들은 뭐 의심은 했지만 설마 그러겠냐 했겠죠. 하지만 업계에서는요, 이런 일들이 공공연하게 일어나 왔었습니다. 그동안. 믿고 먹을 게 없어요, 여러분, 요즘에. 자, 또한 정부가 회수 대상으로 잡은 생산량이 몇 개였냐면, 야, 우리 한 4,200만 개를 지금 회수를 해야 돼. 그래서 지난 20일 자정 있죠? 20일 자정까지요, 한 451만 개 정도를 회수를 했어요. 근데 그게 전체 양의 한 10%밖에 안 돼, 사실. 그래서 그거를 다 이제 회수를 해가지고 폐기를 했어. 그리고 앞으로도 이제 회수를 하고 처리할 양까지 해서 약 20% 정도를 우리가 회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라고 했는데, 그럼 나머지 80%는 이미 섭취했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정부에서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내 뱃속에 오늘 2개나 먹었는데. 이미 한참 전부터 제기되어 왔던 문제였던 살충제 계란. 정말 아무런 문제가 제기되지 않았었다 하더라도 문제는 가정에서라도 만들어서 찾아서 해결하는 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과학자들이 어떤 거 연구할 때 여러 가지 가설들을 세우잖아요. 이것도 그런 노력이 필요하지 않았을까요? A4 용지 크기의 비좁고 열악한 닭장에서 평생 알을 낳는 그 환경이 무엇에 노출이 되어 있고 그로 인해 어떤 일이 일어날 건지 예상까진 못했다 하더라도 만약에 문제가 제기되기라도 했다면 이미 드러났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예민하고 까다롭게 반응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여기에 닭 한 마리가 이제 케이지에 들어가요. 일명 이제 이런 식으로 사육하는 거를 우리가 감금사육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런 방식이요, 어떻게 보면 이번 사태의 가장 원초적인 원인이다라고도 볼 수는 있어요. 그래서 이에 대해서 이런 것들이 원래부터 좀 논란이 되고 있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2012년부터 운용되고 있는 제도가 있어요. 그 제도의 이름이 뭐냐면 동물복지농장 제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 케이지에서 사육하는 거를 조금 환경을 바꾸자, 자연 환기가 가능하고 햇빛이 제공되는 좀 좋은 환경, 이런 식으로 사육을 바꾸는 건데요. 뭐 2012년부터 운영은 된다고 하는데 사실 이런 거는요, 정부가 전폭적으로 지지해주거나 어떤 금전적인 지원을 해주지 않으면 쉽지 않아요. 여러분들, 업자 입장에서 이 좁은 공간에서 알을 계속 낳게 하는 게 이득이겠어요? 아니면은 환경에 돈을 투자해가지고 거기서 낳게 하는 게 이득이겠어요? 그런 것도 쉽지 않잖아요. 업자들 입장에서 솔직히 그렇잖아요. 뭐 업자를 제가 옹호하는 건 아니지만 그들도 그들 나름대로의, 그건 뭐 이상한 논리지만 자기들 나름대로의 논리는 있다는 거죠. 2017년 유럽 국가에서 시작된 살충제 달걀 파동으로 전 세계가 불안에 휩싸이고 대처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번에 다른 국가에서 하듯이 대처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으면 안 되겠다, 이런 식으로 좀 보여주기 식으로 한 건 아닐까요? 이제 와서 이렇게 한들 국민들이 그거를 우리나라는 역시 발빠른 대처, 국민들을 사랑하고 뭐 이렇게 받아들일까? 난 아니라고 생각해. 국민이 먹는 게요, 나라가 먹는 거예요. 작은 계란 하나라고 무시하고 넘어갈 문제가 아니었어요. 국민의 신뢰를 얻고 싶으면 큰 걸로 뭘 할 생각을 하지 말고 작은 거에서 좀 예민하고, 그렇게 예민하게 좀 까다롭게
뭘 저렇게까지 해 이럴 정도로 반응을 해줘야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어떻게 보면 큰 거에서 시작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 걸 좀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요, 8월의 이슈였던 살충제 계란 파동이었습니다.